한 20문제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시간. 네? 그건 제가 문제 난이도 보고 결정할 거예요. 네, 커트라인 미리 제가 안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커트라인 알려드리면 애들이 둘 중 하나 놀라고 금세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대충 풀고 남은 문제는 이제 나 커트라인 넣었네 이미?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쉬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열심히 풀게 하려고 안 알려드립니다. 태희야 그렇게 쳐다보는 선생님이 무섭잖아.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시작해보죠. 네, 시작을 해보고 생수학에서 푼 문제들 정도 난이도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봐야 한두 문제? 진짜 한두 문제고 생수학 난이도 정도로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숙제를 잘 하셨고 필기한 내용을 잘 봤다면 필기한 것들 열심히 필기했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27번 할게요. 네, 27번. 근데 왜 이거 1번부터 안 받았어? 지난번에 좀 풀어서 그런 거라고 해도 1번부터 받아야 되는데. 1번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일단 합시다. 27번. 자, 포물선. 네, Y는. 여러분들만은 특히 필기 잘 해놓으셨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한 명짜리들도 질문을 다 풀어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답을 다 됐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네요. 문제 볼게요. 문제를 봤는데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2차 함수인데요. 얘 위에 y는 x에 대한 대칭점이 있대요. 좀 신기하죠? 2차 함수는 y는 x 대칭으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y는 x 선스 그리고 접으면 안 겹치잖아요. 문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 y는 x를 쓱 그으면 제가 말했죠? 선대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선대칭은 내가 수직인 선을 쓱 그렸을 때 하필이면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 이 선 위에 있으면은 선대칭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중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선대칭이니까 수직인 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운 점은 얘네 점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점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두 개의 문자, 하나의 문자 말고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 두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했죠? 얘네들의 기울기는 이 친구와 수직이에요. 를 할 거예요. 기울 구해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를 쓸 거고요. 위에 거를 잠깐 보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 빼기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주게 되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약분하면은 베타 플러스 알파 빼기 2가 나왔고요. 이 친구가 기울기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베타 플러스 알파는 1인 걸 구했어요. 1. 베타 플러스 알파는 1이구나 라는 걸 구했습니다. 진짜 베타 플러스 알파 1이 신기하네. 1인 걸 구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 했죠? 얘네들의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야 라는 거. 선대칭에서의 원리. 두 번째로 얘네들의 중점이 선 위에 있어야 돼. 중점 있지 말아야죠. 중점 구해볼게요. 중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이게 중점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y는 x 위에 있다는 게 뭔 뜻이죠? y는 x 위에 있다는 건 둘이 같은 값이다 라는 뜻이네요. 둘이 같다라는 뜻이죠? 이 좌표랑 이 좌표랑 똑같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1인 거 구했기 때문에 얘 2분의 1이고요. 이쪽도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이거 1인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양변에 1을 곱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3이 나왔네요. 알파 더하기
충분히 빠르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제곱에서 요거를 빼면 이제 마이너스 2인데 그게 되겠죠?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다? 선대칭이니까 이거 필기 잘 해야 돼. 선대칭이니까 항상 봐봐요. 기준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려보려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직인 직선 그렸을 때 만나는 두 점에 중점이 또 기준선 위에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정말 열심히 알려드렸어요. 27번이었습니다. 39번 해볼까요? 39번입니다. 자, 원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8이네요. 이런 원이 있는데 x가 0보다 큰 부분과 y가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을 xy 원점에 대해 대칭시켜서 생기는 직선의 둘러싸이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 친구는 약간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눈썰미냐면 이 아이가 지금 2,2를 중심으로 하죠. 원을 그리는데 반지름이 8이죠? 이 친구가 반지름이 2루트 있죠?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어떤 눈썰미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원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점 지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친구가 원점을 지난다는 거를 빠르게 캐치하는 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왜요? 자, 원점으로부터 2,2까지 거리가 정확히 2루트이기에 반지름입니다. 네. 이걸 캐치하신다면 문제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문제에서 자, 이렇게 x, y 축의 양수인 부분마다 이 부분이 있대요. 이 부분을 이제 x축에 대한 대칭.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에 대해 대칭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쁘게 그려주겠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 노란색 이 부분이 이렇게 대칭하면 x축에 대해 대칭하면 자, y축에 대해 대칭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예쁘게 자, 원점 대칭하면요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들 이제 어떻게 그려질지 아시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는 딱 이 부분을 딱 xy가 양수인 부분이 노란색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대칭해가 이 모양을 이제 구하라는 2층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 이 친구의 넓이를 예쁘게 구해서 이 친구의 넓이를 4배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렇죠? 그쵸? 네. 이것도 방법인데 선생님은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만나는 점과 이 점을 쓱 이어보면은 중심을 딱 지나요. 그림을 잘 그렸다면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쓱 그어보면은 자, 반원이 4개에다가 중심 지나니까 반원이 있죠? 가운데 정사각형 하나 있으면 이렇게 구해도 예쁘게 그려야지. 네, 이런 방식도 있죠. 용이야, 너 어떻게 그렸어? 틀렸어? 네. 너 그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구할 생각 했어, 안 했어? 이제 그럼 써야지, 영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무턱대고 이제 들이박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무식하게 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죠. 어떻게 해요? 필기하고 다시 풀어보고 연습해야죠. 자기가 못한 거 본인은 못했는데 쌤이 하고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든 저거 뺏어보려고 노력해야죠. 뺏는다기보다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맞겠죠. 뺏을 수는 없죠. 뭐. 저도 제 거 여러 개 따라하면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따라서 넓이는 이 친구 반지름이 2루트인데 2루트 2짜리에 원이 총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원이니까 자 8파이가 2개 있으니까 16파이 원쪽은 다 구했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4루트이에요. 4루트이에 2배 해주면은 32가 되겠네요. 정사각형이 많죠. 그 다음은 되겠죠? 네.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리면 저런 것도 그냥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쵸? 다음 문제 57번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39번도 그렇지만 27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7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50몇 번? 57번은? 커트라인을 통과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추가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추가 문제 있으신 분들은 대입 테스트도 풀고 나머지 추가 문제도 풀다 가실 거예요. 네, 추가 문제 다 풀 때까지 계속 나누셔야 되고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추가 문제는 이제 센수학 정도 난이도로 이제 한 100문제 정도 들릴 것 같아요. 150문제는 좀 그런 게 센수학 전체에 여태까지 조용히 이름까지 문제가 250문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50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100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그 다음 거에 이제 집합의 연산이랑 명제 또 이제 산술기하까지 끝나면 또 테스트를 볼 건데 그때는 앞에 거랑 같이 합쳐서 볼 거예요. 네, 앞에 거랑 같이 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100문제 풀어놓고 또 통과 못했다. 그럼 앞에 거 또 100문제 받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합시다. 네,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막 어디 막 블랙라벨 아니면 일품 이런 데 어려운 문제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점 1,2에 대해 대칭이동한 포물선과 직선 얘가 만난 두 점인데요. 이런 거는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죠. 까비. 자, 그러면은 바로 합시다. 이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울 만해요. 이게 좀 어려울 만한데 이제 고민이 좀 드네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상위 버전으로 풀어야 될지 아니면은 적당히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1,2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잠깐만요. 곡선이 있어. 대충 그려볼게. 1,2에 대해 대칭을 해. 마이너스 3x를 그려. 그러나 점이 있어. 마이너스 3x는 더 위로 올려주겠네. 그려. 근데 잠깐만요. 그렸는데 차라리 얘를 1,2 대칭을 해서 만나죠. 그냥 2층을 1,2 대칭을 합시다.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포물선 있죠? 2차 함수를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꼭지점만 딱 대칭해서 뒤집으면 돼요. 이러면은 깔끔하게 대칭이 될 거예요. 선생님 좀 다른 방법으로 쓰고 싶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거 익숙해지고 나서. 어쨌든 자,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건 대칭줄이기도 하고 꼭지점이기도 하잖아요. 자, 포물선의 점대칭하라는 건 꼭지점을 점대칭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금 꼭지점은요 2분의 a, 4분의 a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됐죠?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게 꼭지점이거든요. 현재 자, 이 친구를 1,2에 대해 대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돼야 되니까 우리 이 친구 2-2분의 a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얘랑 더하고 2로 나누면 1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자, 이 친구는요 4 플러스 4분의 a제곱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얘랑 더하면 4분의 a제곱 깔끔하게 없어지고 나누기 2하면 2 나오잖아요. 그쵸? 이 친구 꼭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친구 차항에서는 안 바뀔 거니까 y는 조심할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의 제곱 꼭지점은 플러스 4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다. 앞에 마이너스인 거 잊지 마세요. 뒤집혀야 되니까. 자, 이런 포물선이 나오네요. 이 친구랑 이제 y는 x랑 3x랑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 돼요. 얘랑 y는 3x랑 만나는 점이 있대요. 이거 한번 써보면 되는데, 자, 얘랑 만나는 점에서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 넘겨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빼기 4 빼기 4분의 a 제곱은 0이라고 써지게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전개 한번 쭉 해볼게요. 우리 어차피 뒤에 건 상관없어요. 앞에 보면 중요해요. 더하기 3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됐어요.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죠. 여기 상수항 부분이니까 전개 따로 안 할 거예요. 예쁘게 나오긴 해요. 4도 없어지고 4분의 a제곱도 없어지고 여기 딱 하나 남는 게 마이너스 a예요. 근데 자, 어쨌든 전개해볼까요? 자, 제곱하면 4 없어지고요. 4분의 a제곱 없어집니다. 2개 곱하고 2배한 마이너스 2a만 남아있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2a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러는데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래요. 원점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랑 3x랑 만났더니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래요. 원점 대칭. 그러면 x좌표 길이가 서로 반대 부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요.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겠죠. 그렇죠? 그럼 두 분의 합이 0이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a는 마이너스 1이구나를 구하면 정답인데 왜 마이너스 1이 없지? 네, 왜 마이너스 1이 없어? 뭐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나? 전개하면은 여기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배에 잠깐만. 그럼 여기 전개할 때 4 마이너스 넣고 4 마이너스 a네. 4 마이너스 a네. 4 마이너스 a라서 a가 1이네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였네요. 자, 여기 잘못했네요. a는 1이죠. 1. 되었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57번 잘 보세요. 포물선을 점대칭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꼭지점만 점대칭하시고 뒤집으시면 됩니다. 되었죠? 됐죠? 이런 거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잘 써보시면 되겠고 59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4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이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데 또 직선 대칭이 나왔네요. 제가 이 직선 한번 그려볼 건데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좋죠? 자, 직선을 쓱 그릴 건데 이런 직선에서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대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요 점 바로 나와요. 1,7인 것 같은데 정답이. 그림만 잘 그리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제가 말했죠. 내가 얘랑 대칭인 점이 이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하고 싶대. 이 점이 궁금해. 그럼 제가 늘 말하지만 선대칭이 나왔네요. 그럼 일단 기준선에 수직인 직선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점의 중점이 기준선 위에 있어야 돼.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볼게요. 그러면 A, B와 마이너스 2와 4의 이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겠네요. 얘랑 수직이니까.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4는 1입니다. B 마이너스 4는 A 플러스 2인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B는 A 플러스 6이네요. 이런 거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요. 이 두 항의 중점이 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중점 구할게요. 2분의 A 마이너스 2분만 2분의 B 플러스 4인데 자, 이 점이 이게 중점이거든요.
중점이 얘 위에 있으니까 자, x좌표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러면 y좌표인 2분의 b 플러스 4가 나온대요. 자, 양변에 2를 곱하면은 b 플러스 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10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돼요. 자, 나왔죠? 네. 어때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자, b가 7, a가 1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걸 또 스마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봐봐요. 일반적으로 상대층을 풀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수직인 직선 그리고 중점이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테스트에도 당연히 상대층이 나올 거거든요. 잊지 마셔야 되고,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신박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박하게. 아주 예쁘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칭은 어떤 애들이에요? x, y를 바꾸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는 보세요. y는 x 대칭은 점대칭. y는 x 점대칭은 x, y 자리 바꾸면 되는데, 그렇죠? 자리만 바꾸면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자리 바꾸고 음수 둘 다 취해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마침 이 직선이 마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제가 봐봐요. 이 직선과 이 점들을 모두 5씩 내릴게요. 5씩 내리면 얘 5 내리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 5 내리면 얼마야? 그죠? 이 점 5 내리면 a, b인데 5 내리면 얼마야? a, 마이너스 5겠네요. a, b 마이너스 5겠네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자, 이 직선에 대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이 두 점이 현재 대칭이에요. 자, 이 친구 자리 두 개 바꿔주고, 마이너스 둘 다 취해주면, 마이너스 둘 다 취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1,2네요. 얘가 1,2라는 거죠. a는 1이고 b는 7이겠네요. 바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칭이 있잖아요. 내가 외운 대칭이 뭐예요? 이거야. 나 이 대칭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선이랑 모든 점을 다 5씩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풀 수도 있겠죠. 이미 이런 생각해야지. 이제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 너네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을 네 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와 신기하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자, 57번이었고요. 다음 59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64번입니다. 64번이 헷갈리네요. 근데 이건 소연이가 말한 거죠? 그래요. 64번부터 해서 할 건데 64번 한 번 더 해드릴게요. 4번 문제를 소연이가 일단은 극복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풀이할 때.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요. 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얘는 고등학교 내신조 단골 손님이라서 제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험 단골 손님은 어떻게 해요? 자, 소연이가 준비된 것 같으니까 바로 할게요. 첫 번째 64번 다시 할게요. 3,6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가 있습니다. 이 점이 y축 한번 튕기고 x축 한번 튕겨서 5,2로 오고 싶대요. 가장 빠른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말했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극단적으로. 소연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자,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튕겨서 오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소연아, 나는 어차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할 건데 이 거리 대신 쓸만한 걸 찾을게. 내가 얘를 y축에 튕기니까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3,6인 거 너가 알잖아. 그치? 내가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사용해 볼게. 왜 그래도 되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길이나 길이가 왜 똑같냐면 자, 이 두 점이 y축에 대한 선대칭이니까 당연히 수직 이등분이 될 거야. 선대칭이니까 수직. 그럼 봐봐, 소연아.
윗변이 실제 이등분이 됐다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걸 봐야 돼요. 이등변이니까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길이는 똑같네? 그럼 내가 이 길이 쓸 바에 이 길이를 쓸래. 뭔가 그러면 더 뭔가 한 번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요? 튕기는 선에 대칭을 하시면 돼요. 대칭을 했고요. 얘도 볼게요. 이 친구도 여기 튕기고 있잖아요. 튕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선에다가 얘를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5,2를 대칭 이동, x축에 대칭 이동하면 5,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이제 나는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여기 또 수직 이등분이 될 거라서 이등변이거든요. 얘랑 거리 같죠? 그러니까 이 거리 쓸 바에 이 거리 쓰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부터 소연이가 구하는 길이는 원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였는데 그걸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로 바꾼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 더하기 얘를 하는 거에 최소값 구하려고 했는데 소연이 입장에서는 잠깐만 어쨌든 이 점에서 y축 고쳐서 x축 고쳐서 얘 오는 게 최소이려면은 그냥 일직선이면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냥 일직선이면 어쨌든 이 점에서 y축 거쳐서 x축 거쳐서 얘 가는 게 이거보다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최소값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튕기는 선에 대해 대칭하시고 원래 이 길이 대신에 다른 길이 이용한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실제 P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 라는 걸 소연이가 알 수 있죠. 이 거리가 이 거리 되는 거고 이 거리가 이 거리 되는 거니까 우리 어쨌든 이 길이가 요거랑 다를 바가 없죠. 됐어요. 네, 됐죠? 이런 법칙이거든요. 소연이는 어쨌든 얘 더하기 얘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한 번에. 그렇죠? 자, 이런 문제인지라 제가 봤을 때 67번하고 68번만 풀게. 65, 6번은 소연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번 먼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7번. 자, y는 x라는 선이 있고요. 자, A점이 6,2가 있대요. 6,2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6,2에서 자, y는 x 한번 튕기고 x축 한번 튕겨서 돌아오세요. 자, 이거의 최소 거리래요. 그럼 제가 말했죠. 튕기는 선이 y는 x네, y는 x에 대해 대칭해야 되겠다. 2,6. 자, 그러면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 쓸게요. 지금부터. 요거 대신에. 자, 다시 또 어디에 튕겨요? x축에 튕기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x축에 튕기니까 또 x축 대칭을 할게요. 6, 마이너스죠. 튕겼어요? 그럼 나 이제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 쓸게요. 라는 걸 알았어요. 자, 얘 더하기 얘를 할 건데 최단거리 너무 당연해도 이게 최단거리가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야? 16 더하기 64니까 루트 80, 4루트 5가 되겠네요. 되었죠? 마지막으로 68번입니다. 68번 문제가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역시 그림을 안 그려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요거 하고 제가 정확히 6시부터 시험을 볼 테니까 10분 정도 남을 거거든요. 네, 지금 봐도 돼요.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복습하시려면 하세요.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얘 더하기 얘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자, 얘 위를 움직이는 점 B에 대하여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인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 위에 점이 하나 있고요. 이 원 위에 점이 하나 있고 나머지 점 하나는 X축 위에 있대요. 자, 얘를 그려볼게요. 마선, 4 그러면은 마선, 4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요. 반대로 3짜리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5,2에다가 5,2 자, 이제 2짜리 원이 있대요. 이런 원이 있는데 그러는데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요? 자, 이 원위의 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원위의
x축이 하나 있대요. 자,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하는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원 문제를 풀 거면 제가 늘 말했죠. 원 문제는 뭐로만 푸는 거예요? 중심과 반대로만 푸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차라리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중심에서 이 중심이 있고 여기 x축 위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튕기는 거리를 구한 다음에 각각에서 반지름을 빼면 그러면 이 거리가 최소되는 이 두 점이 최소되는 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라인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먹어줘야지. 이렇게 풀었어? 그래 중심과 반지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알게 되었을 거야. 따라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 중심점과 중심점의 당장 봐봐. 이 거리의 최소값부터 구해야지. 이 거리의 최소값부터 구해야 내가 반지름은 어차피 똑같이 빼줄 거니까 이 거리 최소값부터 구하자. 여기 5,2고 여기 3,4인데 자 x축에 튕기네? 그럼 여기서 이제 소연이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 아니 쌤 x축에 튕기면 이 친구를 대칭하나요? 아니면 이 친구를 대칭하나요?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돼. 뭘 해도 상관없지. 그럼 앞에 거는 왜 자꾸 얘를 했냐면 저는 얘밖에 없으니까. 튕길 때 얘밖에 없잖아. 여기는 튕기는 선에 가까운 점이 얘잖아. 튕기는 선에 가까운 거 하면 되지. 저는요 5,1을 대칭할게요. 5,1을 대칭하면은 누구에 튕겨요? x축에 튕기니까 x축에 대칭하면 대칭했어요. 제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할게요. 거리 구하면 얼마죠?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10이네요. 10. 거리가 10인데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최단 거리보다라는 거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게 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 최단 거리에서 뭐 하면 돼요? 반지름 빼겠습니다. 반지름 3이랑 2를 각각 뺄게요. 정답은 어디서 되죠? 네. 좋아요. 6시부터 시작해서 6시 50분까지 50분 볼 거고요. 20문제 볼 거예요. 네. 쉬시던 복습하시던 하면 되세요. 풀어본 문제 위주로 좀 하게 될 겁니다. 네, 쉬어도 돼요.